자, 반갑습니다. 삼각함수 고난도 문제에 쓰이는 개념 들고 찾아왔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되는데요. 방정식과 그래프는 한 몸이라는데 먼저 이 문제가 어렵나요? 방정식 기본 문제는 잘 푸시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왜 못 풉니까? 잠깐 멈추고 푸셔도 좋은데 작년 5월 모의 의사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삼각함수가 만나면은 쫄고 시작하더라고요. 본질은 아까 위의 예시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베이직 개념인데 서로 다른 삼각함수가 만난다면 반드시 규칙이 생긴다. 여기 규칙 보이시죠? 규칙이 생긴다는데 세 가지 함수 중 어떠한 두 가지 함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 중에 두 개가 만나도 모두 적용이 돼요. 추가로 다른 도형이 껴있거나 뒤에 상수가 붙을 경우는 기하적 해석이 어렵습니다. 요런 상태 있죠. 뭐 플러스 한 2분의 1이든지 요 정도. 그리고 지금처럼 도형이 껴있을 때 이럴 때는 기하적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이해만 하고 패턴을 예측해보면 된다는 거죠.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경우부터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건데 코사인 세타랑 k 곱하기 사인 세타 정도, 이렇게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죠. 이렇게 만나는데 이 애들이 만나는 이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 점들이 기하적 해석 말고 방정식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k 사인 세타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결국 탄젠트 세타는 k분의 1이다. 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k분의 1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k분의 1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y는 k분의 1 정도를 갖다 두고 만나는 점들이 있잖아요. 니네 점들이 아까 만났던 점이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요게 아까 만났던 점들이에요. 다시 보면 k가 좀 더 커진다고 쳐볼게요. 이게 y는 k 사인 세타의 함수인데 k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로 된다는 건데 요때는 만나는 점들이 바뀌죠. 이때 똑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k가 점점 커지면 k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져서 니네 점들이구나. 똑같이 니네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는 굉장히 쉽죠. 방정식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거 누가 못 푸냐고요. 방정식은 잘 풀면서 요런 서로 다른 삼각함수가 만날 때 요런 의미였는데 얘를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패턴이 생긴다. 어떤 의미냐? 연속하는 두 점. 이 두 점은 원래 주기의 절반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으로 푸니까 간단하죠. 추가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한 2분의 1 정도만 올라가 있어도 얘네 다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그냥 방정식으로 어떤 패턴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정도,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 보죠. 세 개의 상황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상황이 코사인이랑 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 만날 때 다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탄젠트 세타랑 k 곱하기 사인 세타 요 정도가 만난다는 건데 그럼 다시 너네 방정식을 풀면은 요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세타가 k분의 1이랑 만난다. k분의 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한 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적당히 요 정도가 돼서 아까 니네가 만났던 어떤 점들 있죠? 0이 돼버리는 점을 뺄게요. 여기는 아예 빼고 생각할게요. 그럼 너네 의미가 너네 의미로 바뀌는구나. 너네 만나는 점이구나. 그래서 하나씩 건너뛰어서 주기가 발생된다? 어딘가 또 만나겠죠? 그게 한 이 정도 가서 뭐 어딘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씩 건너뛰어서 뭐 주기가 발생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미적분 선택이면은 알게 되겠지만 k가 1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네요. k가 1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어서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쪽 말고 이쪽을 제외하면 근이 없네요. 여기가 이렇게 붕 떠버리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음 넘어가 보면 코사인 세타랑 k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이때는 방정식 푸는 문제랑 거의 비슷해져요. 살짝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방정식을 풀어본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갈 테고 2차 함수 사인 세타를 s라고 그냥 둘게요. s에 대한 2차 함수 근의 공식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잘 한번 k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k 값에 관계없이 이 근이 s가 두 개의 근이 잡히지가 않아요. 한쪽이 1보다 크거나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뿔마 의미가 없어지고 한쪽만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네 의미는 다시 둘 중 하나 요 정도가 될 테고 너네가 만나는 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 텐데 걔네는 이렇게 이런 점을 의미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잘못됐네. 잘못된 건 아니고 각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이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디 뒤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 어디서 또 만날 거예요. 위에처럼. 어딘가에서 만날 텐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점이 뭐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건너뛰어서 어떤 주기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담겠네요.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답은 이렇게 3번인데 답은 3번인데 일단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면은 뭐 풀 문제도 못 풉니다. 쫄면은 당연히 100점은 어렵습니다. 100점은 누구한테나 어려운데 1등급 정도는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런 모든 유형을 알고 있으면은 이 유형이 뭐 100개, 1000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개 없습니다. 고난도에 쓰이는 유형 자체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간단하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삼각함수가 만나는 첫 번째 유형이었네요. 이 애들이 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파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x는 알파 정도로 간단히 두면 얘는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가 될 테고 문제 조건 적용해보면 a, b를 3대1로 외분한다 하니까 너는 x는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니죠. 여기 파이죠.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2분의 파이겠으니까 그러면 너 기준을 너를 알파, 베타 정도로 잡고 너는 알파, 알파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네요. 이 도형 특성을 적용하면 곡선식을 적용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곡선식을 적용 안 해서 이제 곡선 위에 두 점이 나와버렸네요. 너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버렸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얘랑 얘를 펜이 안 나오네. 얘랑 얘를 이제 곡선 위에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랑 베타 값이 나올 거고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어렵나요? 이 유형을 도형이 이렇게 껴있으면 기하적 해석이 거의 어렵습니다. 굉장히 흐려져요, 본질이. 그래서 방정식의 문제다라고 인지를 해주면 쫄지 말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쫄지 말고.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문제는 풀면서 이거 누가 못 푸냐고요. 같다는 거죠.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무명수학, 우리 무명수학 채널에서는 모든 실전에서 다루는 까다로운 유형들을 모두 유형화해서 이렇게 인지하자는 거고 곧 무명 베이직 교재도 완성됩니다. 이 문제는 작년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까다롭다고 하는데 뭐 쫄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리 상황을 인지하자는 거죠. 쫄지 말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실전 개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